이제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 베타 버전의 리뷰도 마지막 편입니다. 프로토스와 저그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인간 종족 테란을 살펴볼 텐데요. 처음 베타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제일 약체로 전락해 주요 패치 대상 1순위에 손꼽히기도 한 종족입니다. 최근에는 베타 테스트 패치를 통해 조금씩 상향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방어 전략에 특화된 테란, 치열한 테란의 생존 전략 속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타 종족과 마찬가지로 사령부에서 일꾼을 생산해 자원을 캐내는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SCV의 이름은 건설 로봇으로 바뀌었고요. 사령부가 궤도사령부와 행성요새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는데요. 궤도사령부는 전편의 스캔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성요새는 공격 가능한 방어 건물입니다. 보급창을 지어 인구수를 늘리는 것도 유지되었는데요. 이 보급창은 지하로 숨어들어 그 위를 유닛이 지나도록 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공간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테란 유저들의 바람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광물 150으로 지을 수 있는 방향도 그대로인데요. 전편과는 달리 추가 건물인 기술실을 지어 주어야 해병 위에 상위 유닛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또한 반응로를 추가로 장착하면 한 번에 해병을 2개씩 뽑을 수 있어 물량이 강화됐습니다. 팀팩으로 공속과 이속을 증가시키는 해병은 에너지나 공격력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메딕이 없어져서 매우 섭섭한 마음인데요. 뒤에 살펴볼 의료선이 그 기능을 대체하지만 테크트리가 높아져서 초반에 약간 방어가 불리하다는 평가입니다. 불곰은 중장갑 보병 개념으로 전편의 파이어벳을 대체하는 느낌입니다. 공격을 맞은 유닛이 느려지는 특수 능력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스타크래프트2가 처음 소개될 때 강습병으로 알려진 유닛인데요. 지형을 무시하고 부스터로 날아다니며 기습 테러를 가한 유닛입니다. 초반 경장갑 유닛에게 추가 데미지를 입힘으로 일꾼 테러나 초반 찌르기에 적합한 유닛입니다. 유령은 말 그대로 전편의 고스트를 계승한 유닛입니다. 핵공격은 물론 클로킹 기능도 그대로 계승되었고 저격이라는 기술로 대상 유닛의 방어력을 무시하고 45의 데미지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이언스 베슬이 없어진 대신 이 유령이 EMP를 쏘아 프로토스의 쉴드, 마법 유닛의 만화를 고갈시키기도 합니다. 덕분에 유령은 프로토스전 핵심 유닛으로 떠올랐습니다. 유령 사관학교만 지으면 바로 생산할 수 있어 초중반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용한 유닛으로 거듭난 느낌입니다. 공학연구실은 전편의 엔지니어링 베이인데요. 유닛의 공방 업그레이드를 비롯해 건물의 방어도 요격 건물의 사정거리를 늘려주며 방어 건물인 벙커에 해병을 6명까지 넣을 수 있는 업그레이드도 가능해 효용이 높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공학연구실은 전편의 엔지니어링 베이와 달리 공중으로 띄울 수가 없습니다. 군수공장과 우주공항도 전편의 건물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생산되는 유닛은 크게 변화되었는데요. 전편의 벌처는 사라지고 무법차라는 유닛이 새로 생겼습니다. 폭발형 데미지를 주던 벌처와는 달리 화염방사 기술로 소형 유닛에게 특화된 유닛입니다. 마인이 없어져서 조금 아쉬운 기분입니다. 기능과 달리 화력과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무능차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공성전차는 시즈탱크인데요. 그 특징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공성 모드로 바꾸는 단축키와 일반 모드로 바꾸는 단축키가 따로 존재해 초기 적응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르는 마치 저그의 울트라 리스크를 연상시키는 덩치를 자랑하는데요. 6초간 목표를 토르의 해머로 폭격해 500의 데미지를 주는 스킬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대공 성능이 뛰어나고 공성전차와의 조합이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전면전이나 대규모 전투 시 유용하다는 평가지만 베타 테스트 중에서는 대프로토스전이나 대저그전에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성전차 외에 쓸만한 유닛이 없는 군수공장의 활용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무엇보다도 테란 진영은 공중 유닛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레이스, 드랍십, 발키리 등은 모두 사라지고 바이킹, 의료선, 벤시, 밤 까마귀 등이 새로 생겼는데요. 바이킹은 날아다니는 골리앗이 연상되는 유닛입니다.
처음에는 공중 공격만 가능한 비행기 모양이었다가 돌격 모드로 전환 시 지상에 착륙해 지상 공격까지 가능한데요. 이동성이 뛰어난 메카닉 유닛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의료선은 수송과 보병 유닛 치료 기능을 통합해 놓은 비행 유닛입니다. 한번 수송할 수 있는 유닛 수는 전편과 동일하지만 치료가 된다는 점을 이용해 후방 광물 쪽 드랍이나 게릴라 작전에 더욱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그전에서는 항상 다수를 갖추는 것이 좋겠죠. 벤시는 레이스를 계승한 유닛으로 은폐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상 공격이 특화되어 적 보병 유닛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유용하게 쓰입니다. 밤까마귀는 공격이 불가능하지만 다양한 특수 능력을 갖춘 사이언스 베슬 같은 존재인데요. 은폐된 유닛을 볼 수 있어 정찰기 역할을 담당하며 자동 포탑을 지상에 설치해 어느 정도 방어까지 가능한 유닛입니다. 그리고 추적 미사일 기술은 목표물을 일정 시간 추적하여 대개 영역 피해를 입힐 수 있고 국지 방어기를 배치해 적의 미사일을 격추시킵니다. 직접 공격력이 없는 밤까마귀는 이 추격 미사일을 앞세워 모든 종족을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밤느님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었습니다. 무능차와 아주 대조되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테란의 궁극 유닛인 전투 순양함입니다. 전편의 커다란 덩치와 위용이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레이저를 쏘는 속도와 양이 늘어나 더욱 강력해 보이는 이미지입니다. 야마토포의 사정거리가 전작보다 짧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기나긴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 리뷰를 3부에 걸쳐서 모두 마쳤습니다. 블리자드의 끊임없는 밸런스 조절과 연구를 통해 전편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데요. 현재도 배틀넷에서는 각 종족을 대표하는 유저들이 다양한 시도와 피드백을 벌이고 있어 베타 버전과 정식 버전의 양상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살펴본 테란 같은 경우 전작과는 달리 베타 테스트 초반에는 최악체로 손꼽혀 그 미래가 암울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업데이트, 편집을 통해 더욱 강력한 종족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라 유저들의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정식 버전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지 매우 궁금합니다. 올드앤 리뷰 스타크래프트 2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